안녕하세요, 왕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근로기준법, 임금명세서 의무교부 관련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빠른 설명,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서 말을 편하게 놓고 영상을 찍고자 합니다. 미리 양해 말씀 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1월 19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되고,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어. 지금 12월인데 다들 임금명세서는 잘 받았니? 아직 못 받은 노동자들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되겠지. 그렇다면 이 제도가 잘 정착되어서 모든 노동자들이 임금명세서를 다 받는다. 그렇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 노동자한테 뭐가 많이 좋아질까? 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사용자가 이를 악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실제로 그런 움직임을 내가 보기도 했어. 임금명세서가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임금명세서를 활용해서 내 월급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자. 임금명세서 받으면 뭐가 좋아질까? 입법 취지를 보면 알 수 있겠지. 노무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 보더라도 받아보면 내 월급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내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어서 지급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야. 그럼 노동자들은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딱 보면 알아야지. 숫자 볼 줄 알고 글씨 볼 줄 알면 딱 보면 이해해야 된다 이거야. 자, 이번 달 월급이 계좌이체가 됐는데 363만 5천 원이 입금이 되었어. 예전에는 임금명세서를 내가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통장이 찍혀 있으면 세전 얼마에서 적당히 떼고 이게 들어왔구나, 이게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임금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370만원, 직책수당 20만원, 식대 10만원, 연장근로수당 23만 5천원, 합치면 423만 5천원, 근로소득세랑 4대 보험료랑 얼추 60만원 정도 빼면 363만 5천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거 다 더해서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빼면 이거구나, 이렇게만 알면 되는 거야? 만약 연장근로수당이 이게 고정적으로 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알면 안 돼. 나는 노동자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이렇게만 쓰면 사업주가 과태료를 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한테도 좋지 않아. 그냥 연장근로수당이 23만 5천 원이네? 이렇게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매월 변동되는 금액이라면 그 달에 했던 연장근로 시간이 나와야 하고, 거기에 얼마를 곱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건지 계산식이 있어야 해. 그렇다면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 어떤 걸 조심해야 할지 알려줄게. 평소에 연장근로 안 하고 평안하게 정해진 시간에만 일하고 퇴근하는 직장인 또는 알바생이 있어. 그런데 이번 달은 뭐 때문에 바쁘고 출장도 가고 그러다 보니 연장근로를 했어. 사장님이 시켜서 나는 분명히 연장근로를 10시간 했어. 그런데 임금명세서를 받아보니 연장근로 0시간, 연장근로 수당 없음. 평소와 같은 월급과 알바비를 받고 임금명세서도 평소와 똑같이 되어 있는 거야. 사실 이렇게 돼 있어도 사장님한테 사장님 지금 임금체불 하시는 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당연히 말해도 돼.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하기 좀 어렵다, 그런 얘기고. 그렇다면 최소한 녹음이라도 좀 해야 해. 사장님, 지난주에는 가게 바쁘다고 저 8시까지 일하기로 해서 2시간씩, 하루에 2시간씩 더 했었잖아요. 그럼 하루에 연장근로 시간 2시간씩 해서 여기 적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 그럼 사장님이 뭐라고 할까? 에이, 철수씨 뭘 새삼스럽게 그러나, 우리 처음에 일 시작할 때부터 여건이 안 되니까 그냥 한 달에 딱 300만 받고 일하기로 했었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라도 녹음을 좀 해둬야 나중에 시간의 수당, 연장근로 수당, 임금체불 진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어. 연장근로 수당 관련해서 사건도 많이 해보고 상담도 많이 해봤지만 이거 노동청 가면 노동자들이 결코 쉽지 않아. 임금체불 사건 중에 난이도가 가장 높아. 그래서 연장근로수당권은 웬만하면 사건 수임도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 증거가 명확하거나 승패에 관계없이 너무 억울해서 그러니 제발 수임해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하는 경우에만 사건을 수임하는 편이야. 왜 그러겠어? 내가 나쁜 노무사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증거가 불명확할 때는 시간의 수당권으로 노동청 가면 사업주가 그냥 잡아떼면은 노동자 입장에서 입증하기가 참 어려워. 차라리 민사소송을 하면 좀 나을 수 있는데 이 형사처벌의 문제에 있어서는 참 쉽지가 않아. 저녁 6시까지 근무인데 6시 넘어서도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 사진을 이렇게 셀카로 찍어두신 분들도 있고, 어플리케이션으로 퇴근 기록, 출퇴근 기록을 다 남겨놓으신 분들도 있고, 다이어리에 근무시간 다 적어놓으신 분들도 있고, 사업장에 CCTV가 있으니까 CCTV로 확인하면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노동자분들도 있는데, 이게 다 있다고 해도 쉽지가 않아. 예를 들어 사업주가 이런 식으로 잡아뗄 수도 있지. 실제로 6시 퇴근인데 이 친구가 7시에 퇴근했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일을 시킨 적이 없다, 자발적으로 남아서 일한 거를 그것까지 내가 다 줘야 되냐,
그러면 출근 시간이 9시인데 직장인들 8시 반까지 가면 30분씩 매일 연장근로 달아주는 거냐? 결국 사업주가 지시를 했고 그 지시에 따라 몇 시간 일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임금체불 사건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어. 그렇다면 임금명세서를 한번 활용해 볼까? 아니, 그 전에 사업주도 이걸 악용할 수 있을걸? 자, 매번 이렇게 임금명세서를 줬어.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면 이제 근거도 남지. 내가 이렇게 보냈다라는. 그런데 나중에 연장근로수당 못 받았다고 신고를 하면 사업주가 뭐라고 할까? 아니, 매달 임금명세서 줬고 여기에 연장근로 시간 없다 돼 있고 수당도 없다 돼 있는데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었잖아. 실제로 연장근로 안 했으니까 그런 거잖아. 사업장에 남아 있었더라도 나는 시킨 적이 없다. 이런 주장할 게 뻔해. 그리고 내가 요즘 임금명세서를 악용하는 케이스를 확인을 했는데 이런 컨설팅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노무사인지는 확실하진 않은데 임금명세서 내가 줬다라는 증거도 남게 노동자한테 수령증을 받아라. 확인서를 받아라. 그리고 이왕 확인서를 받는 김에 이 임금명세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여기에 서명까지 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컨설팅도 하더라고. 진짜 악질이지. 물론 사실과 동일하게 제대로 연장근로수당 다 주고 허위로 하지 않으면은 악질이 아니지. 그런데 연장근로 시켜놓고 영원으로 해놓고 사실과 다르지 않다. 이거 서명받게 하고 이거 진짜 악질이지. 그래도 어떡해. 이거 서명 안 한다고 하면 사업주가 나를 가만히 둘까? 괴롭히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런 경우라도 나중에 임금체불로 꼭 진정 넣을 생각이라면 녹음이라도 꼭 해야 해. 사장님, 그런데 지난달에는 우리 물량 많다고 계속 7시 퇴근했었잖아요. 그럼 연장근로 시간 한 20시간 되지 않을까요? 여기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서명하라고 돼 있는데. 에이, 철수씨, 우리는 연장근로수당 그런 거 없기로 했잖아. 그냥 나중에 일 없을 때 좀 더 많이 쉬고 그냥 서명해. 이런 대화를 많이 녹음해둘수록 좋아. 임금명세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 월급을 지킬 필요도 있어. 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지. 좋아. 이 임금명세서만 있으면 이제 노무사들한테 상담받을 때도 좀 더 편하고 좋아. 그런데 상담만 받고 끝낼 거야? 이걸 제대로 활용하려면 사장님이랑 대화를 많이 해야 해. 입사 초기가 좀 지나고 이미 일한 지 좀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은 사장님한테 뭐 월급이나 알바비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 현실적으로. 그런데 임금명세서를 안 주고 있다가 이제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준다. 그렇다면 임금명세서도 받았고 거기에 계산식 이런 것도 있을 테니까 한번 대화를 해보라는 거야, 사장님이랑. 사장님, 우리는 7시까지 일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이 없는 게 맞나요? 연장근로시간이 0시간이 맞나요? 이런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라는 거야. 내가 자꾸 녹음을 하라고 하니까 뭔가 불법을 조장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야. 근로기준법 잘 지키는 사장님들 녹음할 게 뭐 있어. 그냥 월급 잘 받고 그냥 일 잘하고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면 돼. 근로기준법, 그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안 지키는 사장님들이 있으니까 그 사장님들한테 나중에라도 보상을 받기 위해 녹음을 하라는 얘기야. 먹노무사TV에 악성 댓글도 좀 달리는 편인데 이 노무사가 나쁜 것만 알려준다. 그런데 사실 나쁜 거라기보다는 나쁜 건가? 법 잘 지키는 사장님들한테는 해당되지 않아. 녹음할 게 뭐 있어. 법을 안 지키니까 안 지키는 거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그런데 이건 조심해야 돼. 녹음기 켜놓고 자리 비우면 안 돼. 그건 도청이고 나중에 증거로서 효력도 없어. 그리고 오히려 내가 형사처벌 될 수가 있어. 통화할 때 녹음하거나 아니면 직접 대화하는 중에 녹음하거나 그렇게 해야 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금명세서를 받는다고 갑자기 내 노동조건이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내 월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설명되어 있는 그런 서류에 불과하니까요. 임금명세서 의무교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 임금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 두 번째, 부당하게 설계되어 있다면 부당한 임금 설계에 대해 사업주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 세 번째, 그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기회. 물론 임금명세서 받았다고 해서 사업주한테 사장님 이거 뭐죠?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연장근로수당 왜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임금명세서조차 받지 않고 통장에 그냥 띡 찍히는 게 끝이었던 때와 비교하면 그나마 말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고 이제는 이런 거 그만해야죠. 임금명세서 받으면 이해 안 되는 부분 하나도 없을 때까지 꼼꼼히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서라도 꼭 이해를 하시고 완전히 이해한 후 부당하게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항의하시고 녹음까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